한국의 겨울은 노르웨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추운 계절이었다. 하얗게 눈이 덮인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매서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시린 추위를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한국 친구들은 한 가지 장소로 에릭을 데려가곤 했다. 바로 찜질방이었다. 에릭 아스달에게 찜질방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처음 방문했던 날, 그는 대형 건물 내부의 독특한 분위기에 놀랐다. 입구를 지나치자 사우나의 증기와 나무 향이 코를 간지렸고,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있거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각기 다른 온도의 방으로 들어가 몸을 데우는 체험은 단순한 사우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무엇보다 한국식 온돌난방이 적용된 바닥은 에릭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적당히 따뜻하고 딱딱한 돌바닥 위에 눕자 한겨울 추위에 굳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한국 친구들은 그런 그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에릭, 이런 거 노르웨이에는 없지. 찜질방은 한국의 자랑이야. 그렇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 이상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누워서 쉬거나 달걀과 식혜 같은 전통 음식을 먹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모습은 에릭의 눈에 특별하고도 따뜻하게 비쳤다. 찜질방은 휴식과 치유, 그리고 사람 간의 교감을 모두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에릭은 한국에서의 유학생활 동안 찜질방을 여러 번 방문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의 온돌 문화와 결합된 이 공간이 북유럽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찜질방 방문을 마치며 그는 문득 자신이 자라온 아스달 리조트를 떠올렸다. 우리 리조트에도 이런 온돌과 찜질방을 도입하면 어떨까? 추운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는 노르웨이로 돌아간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 이름은 에릭 아스달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북부의 작은 산악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아스달 리조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에서 리조트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겨울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오고 여름이면 하이킹과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던 그곳은 정말 특별한 장소였죠. 하지만 그 리조트가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치명적이었고 이상 기후로 인해 눈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겨울도 많아졌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손님은 줄어들었고 사계절 내내 운영하던 숙소도 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작년부터는 적자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를 운영하시는 할아버지 비에른 아스달은 최근 몇 달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창밖에 텅 빈 스키 슬로프를 바라보는 일이 늘었죠. 그리고 아버지 유한 아스달은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큰 원목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아버지가 회계장부를 꺼내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겨울로 끝이다. 더는 버틸 수 없어. 운영비는 한계를 넘었고 이 리조트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좌절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그의 삶이었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이 공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직 젊고 리조트를 경영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아이디어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죠. 잠깐만요. 아빠, 할아버지,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세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소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에릭,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찜질방이라는 곳을 여러 번 가봤어요.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에요. 거긴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데우며 쉬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북유럽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험은 새로운 매력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찜질방? 그게 정확히 뭔데?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찜질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 각기 다른 온도의 방,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까지. 거기에 한국식 온돌 난방이 결합되면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머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원해요. 우리 리조트에 찜질방을 만들고 한국식 온돌 난방을 도입하면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제 말을 곰곰이 곱씹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다. 마지막 시도로 해보자. 에릭, 내 아이디어를 믿어보겠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찜질방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이 다시 싹 트는 순간이었죠. 아스달 리조트의 찜질방과 온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부터 도전의 연속이었다. 에릭은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운 찜질방의 특별함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노르웨이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초빙한 설계 전문가와 온돌 시공팀이 도착한 날, 비엘은 할아버지와 요한 아버지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전이 성공할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정말 여기에서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을까? 요한은 작게 중얼거렸다. 한국에서 온 설계팀은 먼저 리조트의 지형과 건축물을 면밀히 조사했다. 한국식 찜질방의 특징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방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돌 바닥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북유럽의 건축 규정은 한국의 방식 그대로를 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지의 혹독한 추위와 에너지, 절약 요구를 고려해 온돌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했다. 기존의 전통 방식의 현대적인 지열, 난방 기술을 접목해 리조트 전체의 난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었다. 특히 찜질방의 내부 디자인은 북유럽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내부 벽면은 한국의 전통 한지, 무늬를 활용하면서도 노르웨이의 삼나무로 마감해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살렸다. 찜질방의 천장에는 오로라를 연상케 하는 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누워서도 마치 북극광 아래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한겨울의 혹독한 날씨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물자 수급도 몇 차례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한국과 노르웨이 팀의 협력은 차츰 결실을 맺어갔다. 찜질방이 완성된 날, 에릭은 가족들에게 처음 완공된 내부를 보여주었다. 여기가 우리 리조트의 새 심장입니다. 이제 손님들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새로운 시설을 보며 감탄했지만 찜질방이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리조트가 재오픈한 첫 주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찜질방이라는 개념은 현지 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했다. 몇몇 손님이 시도해보기는 했지만 그들은 낯선 환경과 사용법에 어색해했고 두 번째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첫 주는 거의 텅 빈 리조트에서 겨우 몇 명의 손님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다. 에릭, 이건 안 될 것 같다. 요한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뭔가 방법을 찾아낼게요. 에릭은 간절히 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몰라 불안했다. 며칠 후 에릭은 결국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친구들은 찜질방이 한국에서 사랑받는 요소들을 더 강화해 보라고 권했다. 시계랑 훈제 계란 같은 간식을 팔아봐. 찜질방의 필수 아이템이야. 양머리 수건도 만들어봐. 노르웨이 사람들도 재미있어 할 거야.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찜질방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해. 이 조언은 에릭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리조트에 새롭게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손님들에게 찜질방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를 추가하고 양머리 수건 접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을 통해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더했다. 또한 찜질방 내부에서는 직접 만든 식혜와 훈제 계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리조트에 온 한 가족은 찜질방을 처음 경험했다. 두 어린 자매는 처음에는 뜨거운 방이 낯설어 들어가기 꺼려했지만 에릭이 양머리 수건을 접어 씌워주자 금세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양처럼 생겼어. 자매들은 기뻐하며 찜질방 구석구석을 탐험했고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떠들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손님은 찜질방에서 훈제 계란을 처음 먹어보고는 크게 놀랐다. 이 계란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그는 계란을 더 주문하며 친구들에게도 이곳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찜질방만의 독특한 간식이란 걸 알게 되니 더 재미있어요.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계기가 찾아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역이 에너지 위기에 빠졌고
난방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북유럽 사람들은 따뜻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머무를 방법을 찾고 있었고 아스달 리조트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더라. 북유럽과 한국의 문화가 결합된 특별한 경험이라던데 이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몇 주 전만 해도 한산했던 리조트는 이제 예약이 폭주했고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리조트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에릭은 찜질방 입구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야 시작이야. 아스달 리조트의 찜질방은 이제 북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노르웨이를 넘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리조트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붐비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예약은 몇 달치가 가득 찼고 에릭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손님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했다. 리조트의 찜질방은 북유럽 자연과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장소로 입소문이 났다. 찜질방 내부는 따뜻한 온돌 바닥과 한국의 전통적인 편백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설산과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손님들은 이러한 풍경 속에서 따뜻함과 휴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노르웨이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온 한 청년 안데르스는 부모의 권유로 아스달 리조트를 방문했다. 그는 오랫동안 계절성 우울증을 겪으며 겨울철이 되면 더욱 깊은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이런데 온다고 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 안데르스는 부모와의 대화 중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찜질방에 들어간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몸을 맡기고 훈제 계란과 식혜를 처음 맛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찜질방에서 누워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간의 체류 후 안데르스는 부모에게 말했다. 이제야 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단순히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곳 같아요. 리조트를 떠나던 날 안데르스는 에릭에게 따뜻하게 악수를 건넸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찜질방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는 곳이에요. 스웨덴에서 온 손님 중에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한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 요한슨 씨와 두 딸은 몇 년 전부터 서로의 바쁜 일상과 갈등으로 인해 연락이 드물어졌다. 하지만 아스달 리조트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찜질방에서 딸들은 어린 시절처럼 양머리 수건을 쓰고 웃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딸들과 함께 앉아 훈제 계란을 먹으며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시작했다. 이 계란 맛은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딸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여기가 좋으시죠? 우리 다시 이런 시간을 가져봐요. 그날 밤 가족은 찜질방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 요한슨 씨는 돌아가며 에릭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당신 덕분에 제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장소예요. 리조트가 이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비엘은 할아버지와 요한 아버지가 리조트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한때 텅 비어 있던 리조트가 이렇게 활기를 되찾은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찜질방 입구는 손님들로 가득했고 내부에서도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배경으로 온돌 바닥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는 손님들의 모습은 그에게 벅찬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참을 돌아본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이 리조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리조트를 사랑해 주다니. 요한 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에릭이 정말 해냈습니다. 이 찜질방이 아니었다면 우리 리조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 에릭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예요. 비에르는 손자의 어깨를 잡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리조트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 우리 가족이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요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찜질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멋진 방식으로 이어지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날 밤 비에른과 요한은 리조트의 창가에 앉아 찜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조용히 음미했다.
에릭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찾을 거야. 이 찜질방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밖에서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고 리조트는 오랜 시간 잊혀졌던 따뜻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아스달 리조트는 겨울철 찜질방의 성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에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족과 손님들의 신뢰를 얻은 지금 여름철에도 리조트를 활기차게 유지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북유럽의 짧은 여름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다. 에릭은 여름철 자연과 한국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한국의 전통 야외 온돌과 함께 시원한 한옥 스타일의 야외 공간을 설계해 여름철 손님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밤에는 북유럽의 여름 백야 현상을 활용해 찜질방 옆 야외 공간에서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별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여름철에도 사람들이 우리 리조트를 찾게 하려면 이곳만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야 해요. 에릭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여름의 맑은 날씨와 한국식 야외 온도를 결합하면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매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에릭은 한국에서 유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을 리조트로 초청했다. 친구들은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찜질방과 온돌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에릭, 이곳이 내가 말했던 리조트야? 한국 찜질방을 이렇게 북유럽 분위기에 맞게 잘 살리다니 정말 대단한 걸. 에릭은 친구들에게 리조트의 여름철 개선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그들의 조언을 구했다. 너희가 보기에 한국의 문화와 여름을 연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친구들은 함께 찜질방과 야외 공간을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야외에 커다란 온돌 테라스를 만들어봐. 사람들이 별을 보며 따뜻하게 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여름에 어울리는 메뉴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어. 시원한 메밀국수나 팥빙수 같은 걸 제공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에릭은 이 조언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야외에 온돌 테라스를 설치하고 한국식 전통 차와 여름 간식을 제공하는 카페 공간을 마련했다. 한복 체험을 통해 손님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여름철 첫 손님들, 여름 시즌이 시작되자 리조트는 새로운 모습을 손님들에게 선보였다. 낮에는 푸른 숲과 산을 배경으로 온돌 테라스에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저녁이 되면 백야 아래에서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로 붐볐다. 핀란드에서 온 한 커플은 리조트의 야외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에릭에게 말했다. 여기 있는 동안 시간 개념을 잊어버릴 정도로 편안했어요. 백야와 온돌의 따뜻함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스웨덴에서 온 한 가족은 팥빙수를 맛본 후 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건 여름철 최고 간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정말 오길 잘했네요. 가족의 감동. 한여름의 어느 날, 비엘은 할아버지와 요한 아버지는 리조트의 여름 풍경을 둘러보았다. 야외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리조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리조트는 겨울과 여름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힐링 장소가 됐구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 요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에릭이 해낸 거죠. 리조트의 역사가 단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쓰이고 있어요. 밤이 되자 에릭은 리조트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백야 아래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에릭, 정말 대단해. 너는 이 리조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이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야. 나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리조트는 단순히 사람들이 쉬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만들어갈 거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거야. 그날 밤 리조트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돌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스달 리조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